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 봉쇄 조치로 식량 수급의 차질이 우려되지만 국내에서 당장 큰 불안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쌀 등 주요 식량, 사료용 곡물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에 대비해 곡물의 의무 비축 도입 같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제 곡물 수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기준 품목별 재고율은 밀 40.0%, 옥수수 26.7%, 콩 29.1%, 쌀 33.2%다. 다만 주요국 수출 중단과 항구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 우려가 상존해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 곡물 4월 5 조기 경보 지수는 안정 단계지만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1.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요국들은 전략 곡물의 비축분을 확대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지난 5일 쌀 수출 금지를 결정했고 미얀마는 1일 신규 쌀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25일 쌀 신규 계약 중단과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는 4월 중순까지 파미와 판박 생산을 중단했으며 인도도 쌀 출하를 그쳤다. 러시아는 4에서 6월 밀, 옥수수, 보리, 비리 등 곡물 수출을 700만 톤 이하로 제한키로 했고 우크라이나도 2019에서 2020년 밀 수출 물량을 2020만 톤으로 제한했다. 국내 주요 곡물의 비축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수급 불안을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에서 저소득층이 특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곳곳에 무료로 쌀을 나눠주는 배급기가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난을 겪는 빈곤층을 도우려고 민간 기업인이 일명 쌀 인출기를 설치하고 개인 후원자들이 쌀을 기부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7일 베트남 기업가 코로나 바이러스 소빈곤층 위한 무료 쌀 인출기 설치라는 제목의 동영상 뉴스를 보도했다. 동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낀 주민 100여 명이 질서정연하게 2m씩 거리두기를 하며 줄을 서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비닐과 종이 봉투에 쌀을 담아간다. 현장 지도 요원이 스마트 버튼을 누르면 쌀이 쏟아져 나오는 방식이다. 신원 확인을 거쳐 가구당 하루 한 번씩만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한 번에 1.5에서 3kg씩 지급된다. 베트남에서는 17일 현재 2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공식 사망자는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큰 편은 아니지만 대규모 확산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3월 31일부터 소규모 영업장을 폐쇄했고 노점상과 일용직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쌀 비급기는 호치민의 한 사업가가 전자식 개폐기가 달린 대형 물탱크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그가 배급기를 설치하자 지역의 후원자들이 너도 나도 쌀을 채워 넣었다. 하노이의 배고픈 주민들이 하루 수백 명씩 몰려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낭 등 여러 도시에서 쌀 비급기 설치가 잇따랐다. 하노이의 사는 전티라이는 암 환자다. 그는 현지 하노이 타임스의 병원 근처의 거처를 빌려 폐기물을 수집하며 살고 있다며 이 정도 쌀이면 나흘간 먹을 수 있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응우예트리는 코로나19로 남편이 실직했다. 그는 통신에 이 한 봉지 쌀이면 우리 가족이 하루를 나기에 충분하다며 다른 반찬이 필요한데 가끔씩 이웃들이 나눠준 남은 음식을 먹거나 인스턴트 국수를 먹는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주의식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살고 있고 베트남 정부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리 가족처럼 한계에 내몰린 취약계층에겐 정부 지원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리는 인터넷에서 쌀인 줄기 소식을 봤다. 확인해보려고 왔는데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후원자들이 이것을 계속 유지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언제까지 쌀 배급기가 운영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베트남 뉴스통신은 다낭 청년 사업가 연합회장의 말을 인용해 다낭에서는 6월 말까지 쌀 배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초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말했다. 삼성전자 TV 공장이 셧다운된 이후 재가동된 지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였다. 유럽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하진 않을까, 수요가 급감해 매출 타격이 클 텐데 대책은 있는지 우려 섞인 질문에 그가 답했다. 유럽의 상황만 보면 기업들이 다 망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 기업은 의지가 강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외교력과 기술력 그리고 특유의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해외에 생산법인을 둔 기업들은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자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각국 정부와 협상해 전 세계를 띄워 기술진을 급파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3일 전세기를 타고 LG 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 공장에 파견된 한 기술진은 단 하루 1시간이라도 아껴 양산 시점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인의 강한 의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하루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때 한국 기업 주재원들은 홀로 텅 빈 사무실을 지켰다. 현지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주재원들은 출퇴근 자체가 공포스러웠지만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려고 애썼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기업 상황을 취재하면서 전 세계의 한국 기업이 이렇게도 많이 나가 있나 새삼 놀랐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생산법인, 판매법인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코로나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었다. 이들이 타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폴란드에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다 각종 세제 혜택도 다양한데 왜 한국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재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이 한 조사에 따르면 96%에 해당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국내 유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1.3%로 두 개사에 불과했다. 한창 세계화가 팽창될 때에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자유무역주의의 회조를 불러오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경제 강국들은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중국에서 나와 자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2억 달러 규모의 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EU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 생산 거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고임금 부담,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이들을 국내에 돌아오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은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
한국으로 리쇼링하지 않는다. 단순히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업이 생산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반기업 정서부터 고쳤으면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아쉬워 기업을 불러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생긴 유례없는 불확실성과 싸우려면 정부와 기업 모두 뭉쳐야 산다. 코로나19를 이겨내듯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